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C가 되겠고, 이것은 물에 녹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당질이나 그 아미노산과 함께 문맥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장에서 간으로 영양분을 운반해주는 그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흡수를 하고, 그리고 여분의 양은 물에 녹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설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용성처럼 몸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면 금방 결핍증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매일 공급이 필요하죠. 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구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무기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C, 탄소, 수소, OH, O, 산소, N, 질소, 이러한 물질로 유기물질이 체내에서 완전히 산화된 후 남는 물질, 회분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CHON,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유기화합물인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이런 것이 소화가 되면서 분해가 되는 이러한 그 원소가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체내에서 완전히 산화된 후라고 하는 것은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다 타고 남은 그 재, 쉽게 얘기하면 재입니다. 여기 회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무기질은 체중의 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무기질은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 즉 많은 것과 적은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 구분하는 기점은 하루에 필요한 필요량이 100g,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상, 혹은 체중의 0.005% 이상인 존재를 다량이라고 하고, 그 이하인 존재를 이제 미량이라고 하는데, 다량인 존재에는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황, 그리고 염소 성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미량 원소에는 철, 아연, 요드, 크롬, 망간, 코발트, 구리, 이러한 원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무기질이 인체에서 하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직, 즉 골격이나 치아를 구성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칼슘이나 인이나 마그네슘이 활용되고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조직, 즉 근육이나 신경조직 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황이나 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내 기능물질로, 즉 효소라고 하는 거 있겠죠. 소화에 필요한 효소들,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뭐 호르몬이나 효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티록신, 즉 티록신의 성분인 요오드, 갑상선 쪽에서, 그리고 인슐린,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이것은 아연, 티아민, 황, 헤모글로빈, 철, 이러한 것들이 구성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뭐죠? 산소를 적혈구에 들어있어서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체내에서 소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분을 소화하는 과정, 영양분을 소화하는 것은 탄수화물은 소화를 해서 단당류를 만들죠. 여기서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탄수화물은 입에서 침으로 나오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가 돼 가지고 다당류가 이당류로 바뀝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이 아밀레제가 또 같은 역할을 해주고, 소장에서 스크라제는 과당을 이제 그 설탕을 이제 과당으로 만들어주고, 락타제는 갈락토스로 만들어주고, 스크라제, 락타제, 그리고 말타제는 이제 메가당을, 이당류를 다시 이렇게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이러한 단당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나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 기름기가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살펴보면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 가지고 담낭에서 저장을 하다가 이게 12장으로 들어옵니다. 소장에. 그래서 이제 지방을 이제 표면 장력을 완화를 시켜줘요. 유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지방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리파제, 췌장에서 나오고 소장에서 나오는 리파제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최종 그 분해물로 이렇게 분해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 영산 성분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펩신과 췌장에서 나오는 트립신, 소장에서 나오는 펩티디아제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최종 소화해서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이제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시 결합이 되기도 하는데 그 역할은 합성을 하는데 이제 간에서 주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일 그 영양소, 필요 영양소에 대한 내용들인데, 식품안전처에서 의약품안전처에서 2013년도에 개정한 안입니다. 탄수화물은 하루에 330g이 필요하고 식이섬유는 25g, 단백질은 55g, 지방은 51g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포화지방이 15g이 필요하고요. 콜레스테롤 300mg, 나트륨은 2000mg인데 여기서 2000mg은 소금으로 따지면 한 5g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티스푼에서 조금 한 8-90% 정도 되는 양이 되겠죠. 5g이면. 그 다음에 칼륨, 비타민류, 그 다음에 칼슘, 철분, 나이아신, 엽산, 이런 요드, 마그네슘, 알륨, 셀륨, 구리, 망간, 크롬, 몰리브덴 이러한 무기질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이 한 55에서 70%, 그리고 지방이 한 15에서 25%, 단백질이 7에서 한 2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건강신진 식이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용지 문제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식이요법과 관련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 심리적 변화로 인한 영양 불충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적 변화로 인한 영양 불충분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소화불량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고, 신체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것은 치아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되어서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식이 지침은 치아, 이 구강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치아를 잘 관리를 해줘야 음식을 씹고 꼭꼭 씹어서 드셔야 위장에서 소화시키는데 힘이 덜 들겠죠.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일도 결국은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은 기운도 없고 또 근력도 약하고 해서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려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10%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아마 20-30%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근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꼭꼭 씹어서 넘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을 잡수 씻는다든가 음료수 섭취를 해서 조절해주고 속도를 조절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아 및 구강 관리 문제인데, 여기에서 구강이 입안이 마르고 건조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한 음식 섭취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도 물을 마시고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